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오실 때 별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시진 않으셨죠? 우리 친구들은 3학년? 네. 재생이고 3학년? 그냥 3학년이지? 어디? 한강. 3학년이시죠? 네. 요새는 가끔 2학년 어머님들도 오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못 봤어, 시험? 이거 해야겠어? 있잖아. 어머님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혹시 이거에서 붙으시면요,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났다는 소리 제가 100%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게 약술론술로 설명해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실은 우리 고3 우리 학생들이 이제 3월달 이제 시험 봤잖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설명회를 가면 다 스카이, 중경외시, 그치? 이런 데만 얘기를 해요. 이런 데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 가는 게 우리 목표였죠. 우리 적어도 지금 목표는 인서울 하면 좋겠다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모든 설명회에서 제가 이런 약술론술 설명회라든가 또는 그냥 입시 설명회도 하거든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종 갖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컨설팅 이제 해가지고 쓰는 것까지 다 하는데, 혹시 서울 안에 몇 명 뽑는지 알아요? 인서울대학교에 몇 명 뽑는지 아세요? 그죠? 제가 이 설명회를 15년 정도를 갖다 입시 설명회를 했는데, 매 설명회에다 물어봐가지고 이걸 제대로 대답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올해 수능 볼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될 건지는 알겠어? 어때? 아시나요? 작년엔 너네가 고3이잖아. 작년에가 53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웃기는 게 애들은 줄었거든요. 애들은 계속 줄고 있는데 저기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겼어? 의대 문제 때문에 대거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오기도 했죠. 그리고 재작년에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또 대거 또 재수생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봅시다. 53만 명이야. 53만 명인데 인서울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50만 명이라고 대충 잡으면 한 10만 명 정도는 할 것 같잖아요? 그러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작년에, 내가 작년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이제 딱 이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올해 대학 입시에서 인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뽑는 총 인원은 45,612명이라고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50만 명 중에서 45,000명대예요. 그 45,000명 안에는 뭐가 있죠? 예체능계들이 있겠지. 걔네들이 이미 몇천 명 먹겠죠? 자, 그러면은 그 45,000명에서 또 한 5,000명, 4,5,000명 잡아야 돼요, 걔네들. 이것저것. 미대도 있고, 그쵸? 그럼 우리 4만여 명.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 몫이, 우리 고3 지금 일반 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몫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냥 우리 조금 높은 대학들 설명회 많이 들었으니까 높은 대학들 설명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재작년이죠. 국감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었냐면, 그때 한창 뭐가 난리였냐면, 정시하고 수시 비율을 갖고 싸웠어요. 정시 비율 높여야 된다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고1 때쯤이었을 거예요. 고1이나 중3 넘어갈 때쯤에 정시 비율을 높여야 된다, 아니 수시를 모아야 된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때 그랬었을 때 국감에서 막 하는데
고대 경영학과 이제 예를 딱 들고 오더라고요. 고대 경영학과 예를 딱 들고 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67%였어요. 그 당시에. 수시가 67%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예요? 한 34%가 이제 정시예요. 그러면 그 정시의 몫에서 한번 볼게요. 정시의 몫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고3, 그냥 고3이 정시로, 즉 수능만 봐가지고 고대 경영학과를 가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 33% 안에서, 그 33% 안에서 92%가 재수생하고 특목고 애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한 100명 되면 정시로 일반 고3 애들이 정시로 고대 경영학과에 가는 애들이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 이렇게 쭉 이렇게 끝나면은 뭐부터요? 이렇게 뭐 어디 갔다 이렇게 쫙 붙잖아요. 거기에서 가만히 봐서 정시로 붙은 사람 고3 거기 선배들 중에 있어 보여요? 없어요. 다 재수한 사람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다 그냥 수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따져버리면 우리 그래도 인서울 들어가려고 치면은 어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는 우리 1등급이 4%잖아. 그치? 2등급이 11%잖아. 그러면 50만 명에 10%만 돼도 5만 명. 그 안에도 다 못 들어오죠. 그런데 모든 게 이렇게 1등부터 몇 등까지 딱 잘라서 딱 들어보내는 게 아니잖아. 5만 가지 막 얽히고 설켜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는 3등급 초반 이하는 인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95%는 뭐야? 2등급 안쪽 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술론설에서 한번 이렇게 뭐 뒤져봤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다 했었을 때 거기서 제일 그래도 가려고 하는 대학이 어디? 가천대학교란 말이야. 가천대학교가 어느 정도 위상일 것 같아 지금은. 이게 가천대학교, 어머니 혹시 옛날에 경원대학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가천대학교라고 바뀌었어요. 요새요 강남에 가면은 대치 쪽에서 가천대학교 갈래, 숭실대학교 갈래 그러면 가천대학교 간대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가천대는 성남에 있지만 그게 성남이 아니라 거의 강남하고 성남의 경계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미만의 이쪽에 있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쪽 애들이 대거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지금 뭐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건데 이제 하나씩 저랑 갈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돼서. 자, 이제 앞에서 제가 근 1시간 정도 떠들 거예요. 그 중에 30-40분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게 그리고 끝나고서 저하고 1대1 상담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자기 또는 자제분의 성적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이건 저 잘났다고 그냥 한번 조금 홍보용으로 좀 써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선생님이 예전에 이 시험 전에가 적성고사라는 게 있었거든. 똑같은 그건데 적성고사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전국 1차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작년에 책 쓴 거 가천대 문제집 교부문고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요새 에듀윌에서도 실은 공무원 그쪽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건 저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가천대 시험을 보자마자 나온 애들이 친구가 재생 친구거든요. 이 친구 저한테 딱 이렇게 보냈죠. 공학 계열 빠른 후기입니다. 그러고서 시간도 여기 10시 11분 써 있잖아요. 모의고사 정말 일치했고 국어 작품 연기도 잘 돼 있고 속으로 가천민 그러면서 했다고 했지. 일단 자랑부터 하고 나야지 여러분들이 좀 믿을 거 아니야. 저 인간이 하는 말을 갖다가. 그치? 자, 요 얘기부터 갈게.
왜냐하면 이 현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을 다 보면서 봐야지 여러분들이 알거든. 자, 작년이야. 그러니까는 24년 의과대학 지원의 첫 대학성적 시험에서 N수생이 18만 명이 지원해서 21년 만에 가장 많은 거. 그 중에서 반수생이 9만 명 이상으로 추정됐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발표가 막 2만 명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난 다음에 의대 2,000명 지원 어쩌고저쩌고 난 다음에 여름 때쯤에 거기 대체에서는 전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최상위권 애들 15,000명이 몰려온다고. 최상위권 15,000명이 몰려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반수생만 9만 명이 들었어요. 이 반수생은 뭐 그냥 바로 뭐 이렇게 1, 2년 있다가 들어온 애들 말고 심지어 대기업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의대 가겠다고. 이렇게 되면서 또 작년에 또 재밌는 일이 생겼죠. 난 요거를 우리 중위권 친구들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재밌는 현상이 여러분들 최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막 할 때. 그럼 뭘로 맞춰야 될 것 같아? 우린 예전에는요, 당연히 사탐, 과탐 생각했어요. 탐구 과목으로 뭔가를 맞출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 그 전체 과목 12개 중에서 문과, 이과 구분하지 않고 2개만 선택을 하면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자, 이과 애들은 최상위권 의대 지원하는 애들이 와장창 위에 몰렸지? 그럼 뭐가 되겠어? 우리 애들이 다 밑으로 점점 밀려 내려갔지. 또 이과 애들이 뭘 했냐면요. 사탐 지원을 했어요. 사탐 지원을 해서 사탐런이 발생을 했어. 그래가지고 문과 애들이 개피를 본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솔직히 이과 애들이 조금 공부를 더 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여길 치고 들어와 버려가지고 여기서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여기 약술논술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대학들은 한 과목이 3등급은 최소한 맞아줘야 되거든요. 수능을.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우리 이제 수능 끝나고 보는 대학들이 논술 대학들이 제일 알짜배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80%는 거기 몰려 있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 수능 전에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막 홍보를 해서 논술이 이제 예약 인원들을 막 받을 거 아니야. 어떤 반은 마감도 되고 어떤 반은 못 하고 수능이 딱 끝났는데 50%가 못 왔어요. 예약 인원에. 뭐가 된 거야? 최저를 못 맞춘 거지. 최저를 못 맞춘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항상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작년에는 좀 특히 심했지. 그럼 뭘로 맞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너네 뭘로 맞아야 될 것 같아? 작년에 맞은 애들의 최저를 맞춘 애들의 한 80%가 영어로 맞췄어요. 자, 영어 공부를 지금 또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돼. 영어로 3등급 맞추는 게 오히려 쉬워, 탐구보다.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미리 말하는 거야. 우리 중위권 친구들이 우리 최소한도의 그걸 했었을 때, 영어는 그래도 절대평가잖아. 막 상대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좀 아셔야 돼요. 참, 보시면요,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쯤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천대가 엄청나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양술논술에서는 그래도 인서울대학으로 이제 쳤을 때, 여기 정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1등급, 2등급 이 정도가 된다면, 여기 정도에 걸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정도에 걸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뭐 긴 얘기는 뭐 또 하면서 하기로 하고
여기 탐구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들 여기다 다 써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의 하고 우리 이제 재수생들이 막 하고 이런 것들 학력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수능 각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점수들이 막 딱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나왔는데 뭐가 되게 선택 과목이 된 다음서부터 그걸 갖다 정확하게 못해. 그래가지고 비교가 정확하게 잘 안 돼서요. 제가 21년도 걸 좀 가지고 올게요. 잠깐. 21년도 거를. 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위권이니까 4등급 내가 커트라인만 잠깐만 볼게요. 우리 수학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3월 거고요. 이게 6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원점수가 자, 원점수 기준입니다. 우리 4등급 컷으로 봤었을 때 미적분만 볼게요. 미적분만 39점이 이래요. 근데 3월에 우리 여러분들이 본 시험이지 누가 안 들어와? 재생들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6월부터 재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6월에 재생들이 들어온다 해도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한 50%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재생이들이 시험을 잘 안 봐. 재생이들이 그리고 요새는 뭐야? 독재반이니 어디 처박혀가지고 이 시험을 잘 안 봐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나마 9월달 정도 되면 한 60, 70% 정도 반영이 되는 건데 자, 6월달에서 똑같은 4등급 컷인데 어떻게 돼요? 53점이죠. 수학 점수만 14점, 15점이 뛰어요. 커트라인. 3등급으로 치면은요, 56점이었던 게 65점으로 뛰죠. 이런 식으로 10점 정도가 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재수생들 6월 정도 되면 일부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10몇 점 차이가 나버려요. 그쵸? 다 그렇게 돼. 다른 과목들도 다 비슷해요. 그나마 특히 수학은 더 심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데 선생님들이 계속 봤었을 때 수능 점수, 수능이랑 거의 똑같은 게 우린 6월이더라고. 9월이 아니야. 6월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면은 등급으로 봤었을 때요. 그냥 점수라기보다는 등급으로 봤었을 때는 6월 게 거의 수능으로 우리는 생각이 들라. 그래가지고 6월 돼가지고는 이제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정확하게 이제 어느 걸 목표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그렇지? 이거 볼게. 이거 내가 쓴 게 아니고요. 저기 교육부 거기 자료집 가면 이런 거 나와요. 이렇게. 중경외시 딱 그러면은 100분위 해가지고 그치 약 1.5등급. 서울권 2등급, 수도권 들어가려면 수능 기준이야 2.5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우리 친구들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면은 뭐 봐야 되는지 알지?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거기서 딱 등수 뭐 이러는 것보다도 100분위 봐야지. 100분위가 뭔지 어머니 아시죠? 100분위가 실은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나온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내가 얼마다 딱 하면 될 것 같다가 위에서부터 얼마다 그러면 애들한테 충격받는다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밑에 얼마 있는 애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100분이잖아. 그렇게 쳐버리면은 우리가 100분이 이렇게 봤었을 때 96, 93, 91, 89, 87, 85 막 이러는데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될까? 나중에 모의고사 성표 나오면 봐봐. 제가 작년에 저희 애들이 저한테 주로 이제 약설론술 수강했던 애들의 100분위가 거의 한 70대였어요. 70대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여기서 100분위로 보면 감이 안 와요. 이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환산하는 게 상위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근데 이건 몇 년, 교육부 자료집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가천대는 아직 반영된 게 아니야. 이건 몇 년 전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대 서울이 지원 가능 상위 누적이 2.2거든요. 그거 100분위로 환산하면 거의 이거예요. 96.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숭실대 정도가 6.8 정도 되는 거거든요.
상위 누적이 그러면 밑에서 보면은 여기 정도쯤 되는 거죠. 90 정도 되는 거. 그쵸? 세종대가 어떻게 돼요? 세종대가 9. 그럼 여기 정도 89.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기 100분이 우리가 이제 서울 끄트머리에 어떻게 걸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 상위권 90 초반이라는 거죠. 그치? 그런데 저한테 작년에 온 애들의 대부분이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이게 4등급이 제일 많거든요. 4등급서부터 5등급 초반이 제일 많아요. 걔네들이 100분위가 70대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가 딱 나오시면 딱 보세요. 100분위만 7, 80대다. 그러면 일단 인서울 글렀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그렇죠? 그리고 실기 네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 치고 교과 전형으로 잘 안 되니까 여기 왔잖아.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밖에 없는데 이놈의 종합 전형이 정말 미치겠는 게 준비 많이 됐어 종합 전형. 정말 종합 전형. 그리고 제발 나중에 내가 미리 말할게. 어머님도 제발 나중에 가면은요. 컨설팅 어디 뭐 업체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어머님을 보시면 또 너희들을 보면 그래도 좋은 학교 쓰고 싶어 하는데 방법은 넣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면접 전형.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제발 면접 전형 좀 하지 마. 제발. 붙은 사람 있지. 세상에 안 붙는 일 없지. 1000명에 한 명 붙는 일 거기다가 왜 갔다가 목숨을 걸고 그걸 하냔 말이야. 웬만하면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합 전형. 솔직히 내신 막 4, 5등급 되면은 어디 쓰는지 전체 이제 이 짓을 한 18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중위권 전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 와, 이제 얘가 이 정도 나오면 이 학교에서 뭐 쓰는지 다 보여요. 또 웃기는 게 일산은 일산대로, 분당은 분당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맨날 거기만 써요. 너 거기지? 그러면 안 봐도 다 뻔하게 거기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정말 미안한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4, 5등급한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신경을 쓸까요? 안 써요. 그렇지 않겠니? 너네가 선생님이어도 그렇지 않겠니? 우리 이런 거 상황을 보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한 2학년 때까지 우리 애가 그래도 공부 좀 했어. 반에서 대략적으로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반 등수가 딱 나오진 않지만 한 5, 6등 정도 하는 것 같아. 한 30명 정도 있는 중에서. 그럼 얘 좀 서울 안에 어디 좀 괜찮은 데도 갈 거 이럴 것 같잖아요. 못 가요. 인설 못 해요. 일반고에서 반 5, 6등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을 갖고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할게. 만약에 약술논술을 해서 너희가 가천대 어디 들어갔어.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니네 학교에서 니네 반에서 한 4번째 정도로 잘 들어가는 애가 될 거야.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일반고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게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몰리냐면은 이거 한번 보여줄게.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면서 얘기해줄게. 이제 이게 논술 실시대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논술 실시대학 중에서 내가 이제 이 색칠한 여기들이 지금 약술논술 실시대학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됐었을 때, 자, 가천대 약술논술로 지원하는 게, 가천대가 1000명 정도 뽑아요. 좀 많이 뽑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는 제가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뭐 자료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게 서울이고, 한강이고, 가천대가 여기에 있어. 서울과 성남의 이제 경계선상에. 여기에 있는 애들이 딱 들어가면은 분포도가 있어요. 한 8, 90%가 다 강남, 강동, 분당권 애들이에요. 왜?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입장에서는 저쪽에 있는 숭실대보다 여기 있는 가천대가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4등급이더라도 이쪽 4등급하고 여기 4등급하고 학력 차이가 나겠죠.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몰리냐면, 분당권 얘기를 해드릴게요. 분당에 요새는 한 300명대요. 많아봤자 280명, 250명 막 그래요. 고3이 한 학교에. 분당에 있는 뭐 학교, 아니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래요. 300명 기준으로 잡아버리면요, 가천대를요 200명을 써요. 여기 강동에 있는, 여기 강동 쪽에 무슨 외고랑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무슨 고등학교가 있어? 거기에 있는 고3에 있는 교무부장 선생님 친구야. 고3 교무부장이 선생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맨날 나보고 뭐 좀 어떻게 해서 수준 내가지고 우리 돈 좀 벌어보자 뭐 이런 나쁜 소리를 해요. 이게 왜 그러게 했냐면, 제가 이쪽 전문이니까. 얘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인구가 이쪽이 와장창창 들었거든요. 와장창창 들어가지고 원래 250명도 없었던 학교에서 고3이 지금 거의 400명 가까이예요. 한 반에. 한 학년이 400명, 500명 왔다 갔다 그래요. 여기서 인구가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여기 이쪽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빼곡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는데 작년에만 해도 350명이 가천대를 써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중위권 애들이 6개가 있잖아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수능 보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약수령 연승으로 가보기라도 하자 하면서 가천대 그냥 하나 쓰고 보는 거예요. 학종도 마음에 안 들고 뭣도 안 하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때는 지방 대학들이 다 뭐예요? 미달이에요. 그냥 수능 여기 갈 거, 여길 갔다가 수시 6개를 써서 갈 거 그냥 수능 봐가지고 시험 못 보면 가도 돼요. 그거 다 미달인데 뭐. 그런데 여기 근처는 수도권 근처랑 서울 근처 아주 빽빽한 거고, 여기는 뭐 몇십 대 1 그냥 그대로예요. 맨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제 차근차근히 내가 이제 대학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대학들 설명을 안 하면 여기 있는 대학들이 다 싫어 보이거든요, 어머니.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도, 그치? 잘 못 들어봤지. 너희들도 맨 처음에 이런 생각, 여기 있는 대학들을 가겠다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생각해 본 적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에 안 가면 너희들 큰일 나. 뭔 말인지 알지?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같지만 진짜야. 야, 뭐냐면 니네 고3 끝나고 나면 니네 친구들 못 만나. 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인서울 가 있는 애 몇 명 없어. 다 무슨 재수반을 가 있다든지 지방에 어딜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너희들 친구들 간의 우정은 더 이상 없어. 보기가 힘들어. 울지 말고. 자, 뭐 현실인 걸 뭐. 그런데 여기 근처라도, 이 수도권 근처라도 가면 어떻게 돼? 집에서 다니기라도 하고 뭐라도 한단 말이야. 세상에 대학생은, 대학생 언니 오빠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 흔한 대학생 언니 오빠의 그 학교들이 내 차지가 안 돼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중앙대 그러면 되게 높다고 생각돼?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돼? 지금은 높지. 고1 때는 그랬을까? 중학교 때는 그랬을까? 재밌는 게, 대치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치가 뭐 대단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대치랑 강남 그쪽에 있으면은 이제 어머니들 현실을 더 잘한다는 거죠. 어떤 친구가 중앙대 갔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해서 딱 중앙대 갔다 그러면 오, 공부 좀 했네,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방에 약간 지역적으로 내려가지고 입시 설명을 해가지고 중앙대 얘기를 하면 아이고 뭐 중간짜리 대학 이런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자, 우리 한 학교에, 대학교 한 학교에 몇 명 뽑을 것 같아? 한 5,000명? 10,000명? 뽑나요? 3, 4천 명?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뽑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3,500명 선이에요. 근데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어디 고등학교만도 못한 대학교들도 있죠. 그렇죠. 쥐똥만한 거. 1,000몇백 명 뽑는 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 가만히 해가지고 그냥 한 3,000명으로만 쳐도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런 건 쓰지 말자잉. 서울대, 연대, 고대, 그치? 그런 다음에 뭐 있어? 성균관대, 한양대, 뭐 서강대, 그치? 그리고서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중앙대 아니야. 응? 한 7번째잖아. 3,000만 명 쳐도 7만 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53만 명 중에서. 아니 7만 명이라 미안해. 2만 명 안에 드는 건데 53만 명 중에서 2만 명 안에 드는 거야. 우리 어떻게 생각해보면 53만 명, 52만 명의 시험을 보면은요 4만 5천 명이 인서울 안쪽에 들어오면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야? 47만 명은 인서울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대학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친근하게 자,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서 가천대가 있다고 그랬지? 자, 일단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그리고 얘네가 제일 많이 뽑아. 물론 여기 35대 1, 40대 1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모든 뭐 학종이든 논술이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원래. 그리고 나서 가천대 이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게 이제 주요 대학이야. 우리 인서울 가야 되잖아. 인서울 가야 되면 여기서 우리 작년부터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게 서경대가 있고 여기에 36대가 있었어. 근데 작년부터 여기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명대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많이 안 뽑아. 많이 안 뽑아. 상명대, 서경대, 36대 이런 데가 이제 인서울. 그런데 올해는 국민대가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 뭐 약술 아니, 우리 약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빼고 있는데 약술이에요. 약술을 할 거예요. 그러고서 국민대가 들어와요. 왜냐면 가천대가 돈을 너무 많이 잘 버니까 저 연대에 있는 연대에서도 제 친구가 이제 거기서 교수로 하고 있는데 걔도 얘기해요. 이 논술하고 이 수시 시장의 최고 승자는 가천대라고. 얘네는 한 번 끝나면 80억 정도 벌어요. 작년 더 벌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가천대에서 보는 약술논술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보지 마, 알았지? 너네 꼬시려고 뭐 하는 거야? 어디 정석에 있는, 어디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 같은 것들 이렇게 내놓고서 쓰라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 애들이 그거 보고서, 별거 아니던데 했다가 다 망치는 거야. 작년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대. 나도 아직 문제를 못 봤어. 왜냐면 아직 공개를 안 했으니까는. 근데 이제 보고 온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자, 여기가 이제 인서울이에요. 인서울대학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특히 요새 간호학과, 즉 보건대 쪽 지원하려는 애들이 이걸 그렇게 많이 해. 가천대, 36대, 그리고 여기에서 수원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을지대가 있고요. 을지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신한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신한대, 을지대, 36대는 옛날에는 보건 전문대학이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4년제가 된 거지. 뭐 그런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 또 보건대학으로 또 얘네들 또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붙기만 하면 취직은 그냥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가천대 우리 친구들이 6개 중에서 나중에 보면은 선생님하고 공부를 같이 많이 했던 애들은 9월 달에 이제 원서 넣잖아. 그럼 한 6개 중에서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한 친구들은 3, 4개 정도를 넣어요. 한 2개 정도를 학종으로 넣고, 2, 3개 정도를 넣고, 그런다고 쳤었을 때 주로 치는 대학들이 가천대하고 수원대하고 서경대, 상명대 이렇게 될 거예요. 돼요. 일반적으로 이건 보건대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이렇게 많이 쳐요. 그러면서 여기 또 대학들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서 외국어대가 있죠. 글로벌 캠퍼스. 그치? 외국어대가 글로벌 캠퍼스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주요 대학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로 치게 되는. 그런 다음에 혹시 이공계 쪽으로 가실 때는
여기에서 밑에 천안 쪽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내가 여기를 꼭 말씀드리는데 어설픈 4년제 공대를 보내느니 여기 보내세요. 여기가 국책대학이어가지고 아주 시설도 좋고 취업률은 거의 100%막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여기랑 이름 비슷한 데가 있어요. 한국공학대학이라고 여기가 옛날에 한국산업기술대학이라는 데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공학대학이라고. 그런 다음서부터 지원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왠지 이름이 좋아 보여가지고 왠지 이름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안산 쪽에 있어요. 안산 쪽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 밑에 고대 뭐가 있냐면 세종이 있겠죠. 그리고 홍대 세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이 약술논술을 갖다 전혀 공부하지 않고 이쪽 분위기를 잘 모르시던 분들은 그냥 9월 달에 저한테 이렇게 막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기를 쓰시는 분이 많은데 막상 여기를 공부했던 약술논술을 조금이라도 알고 공부하고 했던 친구들은 아무도 안 써요. 의외로 되게 지원율이 낮아요. 지원율이 낮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래도 못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래도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문제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이 대학들 중에서 제일 여기서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 근처 쪽 가려고 하는 건데 이 밑에 있는 뭐가 세종이에요. 그냥 옛날 조치와 그냥 시골 이상한 데 있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내가 이 말하면 뭐하지만 너희들 여기 있는 대학교들 가가지고 솔직히 요새 연고대에 다녀도 자기 전공 못 살리고 막 헤매다가 겨우 취직해. 여기 있는 데가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학교만 다녀가지고 취직할 수 있어? 아니지. 이거 외에 훨씬 많은 걸 해야 되지. 학원도 다니고 5만 가지 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모든 건 어디에 있어? 서울에 있지. 서울 근처에 삐대야지. 학교 끝나고 어디 가서 공부도 하고 애들하고 교류도 하고 야 남자를 만나도 안 그래? 여기서 만나야지. 여기서 처박혀서 뭐 하려고? 여기서 서울 오려면 3시간 걸려. 그치? 그래서 실은 제가 여기서 옛날에 강사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학벌만 높아가지고 5만 가지 학교들 막 강사 생활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그냥 아무도 없어. 쥐새끼도 없어. 주말만 돼도 아무도 없고. 홍대 세종은 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여기는 뭐죠? 뭐 지방 캠퍼스라기보다도 이원화된 거 있잖아요, 요새. 그래서 과는 어떤 과는 여기 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이 없어. 물론 특정한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뭐 문과, 이과 친구들한테 별로 해당되는 과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렇게 치고. 그리고 조금 저 학교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제일 낮은 대학교라고 치는 게 한신대학교. 이제 옆에다 쓸게요. 한신대. 요 정도예요, 학교들이. 자, 그리고 우리 수원대를 많이 치는데 수원대가 가천대 다음으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쳐요. 그리고 수원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막상 가보면 되게 학교도 크고 되게 좋아요. 시설도 좋고.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보건대학, 즉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잡아 36대 종합병원 혹시 36대 병원 들어본 것 같지? 가천대병원 들어본 것 같지? 을지병원 들어본 것 같지? 수원대병원 들어본 적 없어요. 대학교가 없는데 이런 보건 계열이 있고 간호학과가 있다는 거는 원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여기는 재단이 좀 좋아요. 뭐가 좋냐면 백이죠. 조선일보 거예요. 조선일보. 조선이니까 여기가 조금 잘 돼 있어.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 생각. 뭐 가천대니 말할 것도 없고, 그쵸? 워낙 많이 지원을 하고 다 그걸 하니까는. 근데 생각보다 외대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외대 지원이 많지가 않아요. 자, 이제 주요 대학들이 뭔지 보이죠? 가천대, 수원대, 상명대, 서경대, 그리고 36대, 국민대, 그쵸? 한국기술대학교, 그리고 한국공학대 되게 많이 쳐요. 얘네들 주로. 내가 일부러 막 학교 이름을 막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친숙해지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대학들이 나쁘지 않게 느껴지게 하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 가면 나중에 너희들 진짜 여기 안에 있는 어디라도 가면 니네 반에서 5등 안에 들어. 잘 간 거로. 분당도 그러는데. 그치? 여기라고 안 그러겠니? 내가 지역 비교를 해서 미안하긴 해.
근데 걔네들도 그러는데, 응? 그냥 일반고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옛날에 그 이렇게 뭐 특목고니 뭐니 뭐 자사고 이런 거 없었을 때 그냥 다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몰려 있었을 때 그때 상위권 애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말한 그 특목고 자사고에 이미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 대학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술 논술 대학이라고 하고 다른 논술 보는 대학들 있을 때 그냥 이건 상위권 논술이라고 할게. 약간 상위권 논술이라고 할게. 그냥 논술만 그러면 좀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됩니다. 요 대학들이에요. 딱 보시면 자 이제 보실 게 수능 최저를 적용시키는 대학들이 어딘지 보세요. 가천대, 고대 세종, 삼육대, 신한대. 신한대는 뭐 좋은 대학교인지도 모르겠지만 여긴 보건대, 즉 간호학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외대, 그리고 여기에서 홍대. 얘네들은 여기 치려고 치면은 최저는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형 요소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논술 100%, 논술 100%막 이렇게 논술 100%막 이런 데 써 있잖아요. 내신 안 보겠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요. 다른 대학교 그렇다고 쳐가지고 뭐 내신 20%, 30%돼 있는 데 있죠.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자 이게 가천대 기준으로 보면 전체가 1000점이에요. 1000점인데 그 중에서 이거 보시면은 보세요. 잠깐만. 지금 아시겠지만 자연계로 치면 국어가 6개, 수학이 9개, 인문계로 치면 국어가 9개, 수학이 6개에서 15문제 각 10점씩 150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650점을 뭘로요? 기본 점수를 줘요. 그리고 200점을요, 내신으로 준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내신 안 봐버리는 건데, 왜 안 봐버리냐면,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이 시험이 1, 2등급 애들이 보는 시험이 아니지. 얘네 빼고, 그리고 이게 3등급 중반서부터 5등급 사이 애들이 가장 많이 경쟁을 하는 싸움인데, 이 3등급 애들서부터 5등급 사이 애들이 저 1000점 중에서 점수 차이가 4점밖에 안 나, 3, 4점. 그럼 한 문제에서 식 몇 개 이 차이야. 별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게 주관식 논술이다 보니까 애들이 잘하는 확 잘하고 못하는 왕창 못해가지고 점수 차이가 되게 커. 그러니까 내신에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객관식일 때는 의미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주관식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점수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대학들은 아예 그냥 내신을 빼버린 거고, 여기 내신이 있는 대학들이라 하더라도 뭐야?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5등급인데 저 가천대를 가천대 상관없는 거고, 일단 제가 여기 이거 될까요?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논술만 잘 보면 붙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7등급이야. 그럼 문제가 좀 생기긴 해. 그치? 7등급이야.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긴 해. 전체적으로. 자, 요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이 안 뽑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상명대라고 해봤자 85명 뽑았죠. 그나마 가천대니까 1000명 정도 가까이 뽑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수원대가 450, 그쵸? 그 절반 정도 뽑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맞아. 그 얘기 꺼내려겠다, 잘 됐다. 그 얘기 해야지. 어머님, 제발. 그리고 너희들. 이제 입시호강들이 다 나오잖아. 응? 선생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컨설팅 할 때, 나한테 막 전화가 와. 어떤 전화가 오는 줄 알아? 선생님, 무슨 학교, 무슨 과에 몇 명 뽑죠? 막 이런 걸 물어봐, 나한테. 내가 천재냐고 그걸 기억을 하냐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모집 요강만 꺼내면 다 보이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떠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정말 형광펜을 딱 들고 밑줄 치면서 학종이니 논술이니 다 쳐다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컨설턴트한테 뭐 이렇게 모의고 성적표 딱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내밀어 봤자 그들은 그런 거 몰라. 너희들만의 사정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은 자녀분이나 너희들이나 전부 다 뭐야? 모집 요강을 정말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런 묘수가 뭐 이런 게 있어. 자기 사정에 맞는. 그러니까 그걸 꼭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나중에 컨설팅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1시간에 50에서 60만 원씩 드릴 거란 말이야. 나중에 어디 뭐 혹시 사설로 가서 뭐 그거 하시려면 제발 돈 버리는 짓 하지 마시고 컨설팅 받지 말라는 게 아니야. 중하위권에 오면 거의 뻔해요. 뭐 하냐면은 성적표 만들고 와요. 성적표. 그리고 또 못 본 거, 쪽팔린 것도 안 갖고 와요. 그치? 구할 때 막 이런 것만 들고 와요. 들고 오는데, 그러면 그 1시간 하는 중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저기 취직 잘 되는 거예요. 이 성적에 맞춰 갈 수 있는데요. 이러고서 와요. 그러면 학교 찾다가 1시간 중에 40분 보내요. 이런 짓거리를 왜 하냐고. 돈 5, 60만 원 들이면서. 그러지 하지 말고 상위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 꼭 이렇게 하고 와요. 자기 상황에 맞는 걸 다 찾아. 응? 다 찾아가지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배수를 만들어서 요가 가능할까요 하면서 그걸 들고 컨설턴트한테 오는 거야. 그럼 컨설턴트는 그때서부터 고기 안에서랑 덧붙일 거랑 해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1시간이 아주 옹골차게 갈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갖고 와가지고 성적표만 달랑 들고 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만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 또 컨설턴트가.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그걸 갖다가 일일이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그 표를 갖다가 하나 줄게. 실은 내가 만들었다가 선생님 친구 중에 저기 대기업 임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 근데 재작년에 이렇게 딸내미가 이제 수시로 이걸 지원을 하는데 내가 대략적인 걸 얘기해주고 내 표를 하나 딱 보내줬어. 근데 역시 저기 대기업 엘리트들은 달라요. 와, 내가 봐도 너무나 훌륭한 그 분석표 있지. 학교에 쫙 해가지고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 표 좀 나 좀 줄래 하면서 있는 게 있거든.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거대로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아주 멋있는 그 수시 지원표가 나옵니다. 걔가 그래서 내 말 듣고 딱 10개를 갖다가 추려가지고 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자, 이거 봅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볼게요. 대입 수시 경쟁률 분석이 제가 이걸 24년, 25년 하는 게 이건 24년이면 23년도 거겠지. 자, 가천대가 논술 전형으로 이건 가천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가천대가 이 시험에 거의 창시자거든. 약술 논술 시장. 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저기서 찍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실은 저기 문재인 정권 때 적성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객관식 시험이었어. 객관식을 갖고 80분 동안에 국영수를 다 봐버리는 거야. 쉬운 수능이지. 지금 이건 쉬운 논술이잖아.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겠지. 국영수를 한꺼번에 그렇게 다 봐버리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걸 갖다가 딱 들어오자마자 뭔가 이렇게 교육개혁 한다는 흉내를 내야 되잖아.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뭘 못 건드리고 그냥 적성만 없앴어.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너희 중위권 애들이 할 수 있는 시험이 없었던 거야. 그랬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그때 그걸 없애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시험 제도가 없어지니까 딴 거로 먹고 살아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나보다 더 난리 난 건 누구였냐? 가천대학교였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하고 가천대학교하고 교류가 많았거든. 왜 내가 전국 1등을 했겠니?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걔네들이 어떡하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우리 쉬운 논술로 갑시다. 그러면서 저기 경상도 쪽에 있는 모 대학에서 보는 쉬운 논술 시험이 있어요. 그걸 좀 따가지고 300문제 문제를 제공을 했었어. 준 적이 있었어. 초반엔 그거 비슷하게 모의고사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쉽게 안 나와. 절대로. 지금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망했다 하면서 애들이 지원을 안 할 거다 했는데 지금 21년도에 첫 해 시작을 했고 2, 3, 4 이제 4번인가 시험 본 거야. 처음에는 이게 5대1, 7대1 이랬어요. 그랬다가 재작년부터 드디어 35대1 그러더니 작년에는 43대1이에요. 자,
가천대를 기준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천대가 처음 이 약술논술이라는 시험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경쟁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중위권 애들이 나중에 수시 넣을 때 넣게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냥 가천대를 하나 그냥 제가 되든 안 되든 다 넣고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 경쟁률이 이렇게 되면 40대 1만 돼도 어떻게 되는 거냐? 40대 1이면 만약에 20명을 뽑아. 그럼 몇 명이 지원하는 거야? 800명이 지원하는 거지. 그러면 20명 뽑는데 800명이 지원을 해서 780명이 떨어지고 20명 붙는 시험이야. 이게 시험 같냐고. 붙을 거 같냐. 근데 걱정하지 마. 난 실제 경쟁률을 5대1, 정말로 내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5대1 이상을 보질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 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희 중위권 애들이, 중위권 친구들이, 미안해 그렇게 말해서 중하위권 친구들이 이거를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겠니? 안 해. 어머니 이건 안 해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시험이에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선생님하고 1학기 때 뭐 중간고사 끝나고 시작하던 지금부터 시작하던 시작해서 마지막 가천대 특강까지 끝까지 했었을 때 내가 너희네들 붙일 수 있는 확률 얘기할까? 난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난 너희들 80% 이상 붙일 수 있어. 논술인데. 왜? 한 놈이 이기는 시험이거든. 이거는. 안 해요, 공부를. 나중에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9월달 끝나고 나면 누구나 책상 속에 이 약술 논술 책이 다 있어. 아무도 안 봐요. 공부 안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너네들의 대다수가 허수야. 그냥 넣은 거. 근데 이거는 상위권 논술도 그래. 논술 넣었지만 공부 안 하는 애도 되게 많아. 그리고 두 번째. 막상 시험장에 딱 갔었을 때 일단 어떻게 한 30-40%는 어떻게 수능 최저 못 맞춰서 걸러. 자, 엄마한테 수시 지원했으니까 엄마한테 두드려 맞지 않으려면 일단 시험을 보러 오긴 와. 공부를 안 했지만. 그치? 하고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앉아 있으면 100명 만약에 지원했다고 치면은 한 70명 와. 한 30명 안 와. 그 중에서 한 30명은 또 뭐야? 그냥 온 애들이야. 그냥 온 애들이야. 그러나 30-40명 애들 있지? 걔네들하고 내가 이제 싸우는 거야. 그나마 그 중에서 또 그 30-40명 안에서도 한 20명 가까이는 뭐 할까? 수능 끝나고 처음 이거 공부한 애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난 그래서 이거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5대1 이상을 못 봐요. 근데 물론 그럼 공부하는 애들만 다 이거 공부하는 애들만 다 붙겠네? 꼭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라든가 상위권 이렇게 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원래 모의고사 수능을 잘 보던 애들이 있잖아. 한 2, 3등급 했는데 이번에 수능을 못 봤어. 그래도 여기 했더니 좀 잘 보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도 물론 걔네들이 섞이고 뭘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 합격생의 한 90%는 이거를 어떻게 못해도 여름방학 때서부터 시작한 애들이야. 한 5, 6개월은 꾸준히 했던 애들. 안 그러면은 우리 너무 슬프잖아, 그치?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너 혹시 수학 3점짜리 시험이야. 3점짜리 문제인데 흰 백지에다가 가만히 문제풀이까지 다 쓰고 답까지 내래. 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그치? 4점짜리야, 더더군다나. 이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수능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꿨다고 보면 돼. 근데 여기 유형에 맞는 시험들이 있어. 문제들이 있어. 그 문제들을 갖다가 자, 우리 4점짜리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시까지 다 쓰면서 차차차차 해가지고 답까지 딱 내가지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이거 안 봤지. 그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너희들 시험지다 어떻게 풀어? 시기고 뭐고 막 하다가 보면 어떡하다가 집어도 넣어보고 뭐 하다 보면 이건 답 나왔어. 그치? 그렇잖아? 3점짜리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자, 경쟁률 이런 정도 되는데 나중에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 내가 자세히 또 이런저런 얘기 해줄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만 생각해. 옆에 있는 애들 친구들한테는 야, 그거 되게 어려운 시험이래. 야, 경쟁률 되게 높아. 그러고 넌 속안으로 한 3, 4대1 될걸?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걔네들한테 막 겁주고 대신 친한 애들은 좀 데려오고.
자, 나중에 되면은, 지금 요것만큼밖에 안 온 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원래 그런 시기예요.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여름방학쯤 되면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난리가 나요. 그때도 아주 정신 못 차렸어요. 왜? 애들이 엄마 아직 나 3, 4개월 남았어. 나 이제 어떻게 공부 안 해서 공부하면 돼. 이런 소리를 해요. 그쵸? 그럼 남들은 가만히 있냐고. 그치? 자, 그리고 공부를 걔네들이 할까? 안 하지. 그치? 너희들도 알잖아? 자,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가천대 특강이라는 걸 써놨는데 여기 적성고사 이거는 잘못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출석부 그냥 그대로 써서 그러는 거고. 이거 보세요. 잘났다고 선생님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수능 끝나고 9일 특강 하거든요. 이렇게 몰려와요. 이렇게 안 와 있다가 나중 돼서 이러고 몰려 들어와요. 이렇게 많이. 뭔 말인지 알겠죠? 평소에는 난 검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끝나고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중간고사 전에 시작한다고 하면 대여섯 명 있으면 다행이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한 대여섯 명 점점 해가지고 목표가 여름방학 때 한 10명, 15명 되면 다행이지 않을까? 20명 이렇게 막 이제 조금 알려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제일 적이 누구냐면요. 저기 수능 학원이에요. 수능 학원 선생님들이 이걸 못하게 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 야 그거 별거 없어. 그거 우리가 그냥 해주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해준다고 해놓고 기출문제 조금 나중에 풀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였었으면 제가 여기서 왜 하겠어요. 그쵸? 누구 못 붙이겠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제가 남 욕하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수능 쪽 학원에서 이걸 갖다가 막 애들이 실은 4, 5등급, 3, 4, 5등 애들이 제일 많은 애들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학원에서 제 이제 친구들이라든가 후배들이 다 수학학원 이제 원장들이 제가 수학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술 먹다가 거기 수능 다 끝나고 이제 술 먹다가 하는데 제가 막 이런저런 약술논술 얘기를 하니까 제 후배 원장이 걔도 이거 약술논술 특강을 갖다 수능 끝나고 해줬대요. 자기 했던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걔가 갑자기 딱 그러는 거야. 형 그러는 거야. 왜? 형 이거 주관식이었어?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나 적성고사 생각해가지고 나 그냥 했지. 그냥 문제 보고 문제나 풀어줬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능 선생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거 그리고 문제를 딱 보면 뭐 쉽네, 뭐 수능부터 쉽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은 너희들인데, 그치? 이건 뭐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아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또 하면서 또 얘기들을 할게요. 이런 것들은 다 됐고요. 수능 최저는 신기하게요. 이건 선생님 자랑 하나만 할게요. 여기 작년에 송도에 가서도 최저 등급 애들을 다 영어로 맞췄거든요. 분당에 갔더니 분당에서 다 영어로 맞췄어요. 대치에 갔더니 80%가 영어로 맞추더라고요, 수능 최저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일산에 갔더니 일산에서 이제 가천대 이제 특강하려고 수능 끝나고 애들이 다 왔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수능 최저 맞췄어? 막 물어보니까 애들이 다 80%가 수학으로 맞췄대요.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이건 지역별 좀 특성인데 일산 애들이 항상 매해마다 이 약술논술이던 옛날 적성고사 때 일찍 시작하고 처음에 들어왔던 애들이 마지막까지 그대로 있는 게 한 8, 90%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가 됐냐면 얘네들이 1학기 때서부터 적어도 못해도 중간고사 이후 아니면 여름방학 때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맨날 이걸 주관식으로 쓰잖아. 그치? 그래봤자 수학 원투밖에 안 되잖아. 계속 하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는 거야. 걔네들은 영어가 안 되니까는 원래 이거저것이 다 4, 5등급인데 근데 수학이 3등급을 맞춰갖고 온 거야. 근데 완전 뿌듯한 거 있지.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느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지금 물론 이게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수학 원투를 한 5, 6개월을 계속 4점짜리, 3점짜리를 갖다가 계속 주관식으로 일주일마다 한 단어씩 끝내면서 맨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내가 푸는 문제 90%가 뭐야? 내가 여기서 쉬운 문제 3점짜리 가르치려고 너희들 가르치겠냐고. 다 4점짜리랑 훨씬 어려운 문제들 풀려고 하겠지. 그런 걸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는 그런 순기능이 있더라고 이거.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 거의 자료집안에 다 있어요. 이거 죄송하지만 우리 최종적인 그 입시 요강은 5, 6월 달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년 거 기준으로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냥은 이거는 이런 것들을 딱 보세요. 학교들에서 보시면 뭐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 꼭 나중에 모집 요강 보세요. 이렇게 많이 뽑는 학교가 별로 없죠. 특히 여기서 보시면 간호학과 보시면요. 83명이나 뽑거든요. 간호학과 논술로 83명 뽑는 학교는 이 이상이 없어요. 한 12명, 13명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 2등급 때 2, 3등급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이 간호학과 가고 싶은 애들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 재밌는 특성이 좀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간호학과가 원래대로 치면 점수가 제일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간호학과는 항상 그 전체 과 중에서 한 7번째, 8번째 정도 순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보다 훨씬 높은 애들이 여기 이거 보시면 응급구조 방사선 물리치료 있죠. 얘네들이 항상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쟤네들은 대놓고 맨 처음부터 3학년 초부터 여기 이 과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얘네들은 일찍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논술 공부를. 근데 간호학과에서 여기 붙는 애들의 한 절반 이상은 이 공부를 전혀 안 했다가 어떻게 수능이라든가 다른 거로 인서울하는 간호학과를 다 쳐볼래다가 거기 떨어지고 마지막에 수능 끝나고 이거 공부 잠깐 해서 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원래 좀 잘하다 보니까 점수는 높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는 갖다가 애들이 내신이라든가 평소 실력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이 방사선학과라든가 응급구조라든가 물리치료학과 애들은 다 4, 5등급 이하예요. 4, 5등급 정도예요. 근데 간호학과 애들은 3등급 애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학생부 등급만 봐도 그래요. 학생부 등급만 봐도 되게 높게 나와요. 간호학과는 3.34잖아요. 다른 데 4.47 막 이러거든요. 4.8 이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는 무지 많아요. 가천대 같은 경우. 세상에 좋은 과는 다 넣어놓죠. 매해마다 막 인기 있는 거 다 반도체 소재공학, 인공지능 정보에 뭐 클라우드 학과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몰릴 수밖에 없어요. 중위권 친구들이. 그러면 몇 개 정도 맞아야 되냐? 15개 중에서 대충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그냥 들으세요. 왜냐면 이 문과 쪽은요. 자, 90% 붙는 애들의 여기 커트라인을 보시면은요. 이게 커트라인이 아니라 이거는 거기에 가까워요. 지금 평균에 가까운데 15문항 중에서 합격한 애들 중에 90%야. 90% 정도 보시면 보세요. 경영학과는 저기 12.2, 8.6, 9.5, 9.0, 9.6, 12.3, 9.7, 11.7 막 이러는 건 이렇게 높은 과는 12개, 아닌 데는 대충 뭐예요? 8, 9. 한마디로 문과는 10개 정도 맞으면 붙는다는 거예요. 15문항 중에서. 그리고 이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11개 정도. 근데 여기서 말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15문제 중에서 11개를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게 아니라 각각 10점씩이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요?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들어가가지고 부분 점수가 다 해가지고 110점, 100점 이러면 되는 건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커트라인이 아니라고 그랬지? 평균이야, 평균.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 90%까지만 하는 이유가 뭐겠어? 이것저것 다 빼고 들어가고 다른 데 가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붙는 애들은 한참 미친 거예요. 한 절반 맞는 애들도 들어가요. 최종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이런 특징은 있어요. 그건 재수 좋은 거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포기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런 특성은 있어요. 재밌는 게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잘 안 보이시면 예비 순위거든요. 요 경영학과는 워낙 많이 뽑아요. 75명이니까는 예비 순위가 7번까지 또 붙었다는 얘기인데요. 나머지 여기 보세요. 00, 2, 00, 1, 00, 6 이런 것도 많이 뽑는 데가 그런 거고요. 한 10몇 명, 20몇 명 정도 뽑는 학과에서는 가천대에 붙으면 애들이 안 나가요.
빠져가지고 예비가 붙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 2번인 예비 2번인데도 떨어진 경우는 전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 들어가는 데라는 거 알거든요. 나중에 되면 여기 붙으면 우와 하면서 안 빠져요. 잘. 자연계는 조금 이동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되게 낮은 거죠. 여기 화공생물만 요때만 좀 10명, 20명 이런 거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한 예비 순위 5번째 안쪽에 들어오지 않으면 못 붙어요. 이런 특성. 가천대는 충성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 한번 붙으면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됐죠? 대신 그거 하나 있어요. 그 얘기 제가 그 얘기하면서 좀 얘기해드려야겠다. 우리 붙은 애들 거 얘기 보면서 요거만 보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저 잘난 체하려고 한 거예요. 실제 문항 적중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다 카톡으로 보낸 거. 아니 하도 이렇게 수강 후기 쓰면은 이렇게 돈 주고 한다고 뭐라고 그래서 지금 애들 카톡 보낸 거. 절대 돈 주고 한 거 아니야. 자, 이 합격 문자 많은 거 중에서 다른 거 말했고 내가 요거 때문에 쌤 저희 엄마 뭐 오열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요. 가천대 합격했어요. 그러고 울면서 연락이 온 거야. 예. 근데 이제 쟤는 그럴 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친구가 제가 일산이거든요. 처음에 딱 했는데 너무나 착하게 딱 이 자리에 앉아. 맨날. 너무나 착하게 딱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 하는 거 보거든요. 아직 1학기 때 정도쯤 애들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봐주는데 2차 함수도 못 풀어. 즉 2차 방정식도 잘 안 돼. 어이구 어떡해. 그치. 얘를 어떡하니. 아휴. 근데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난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그냥 고3인가 보다 그냥 그랬어. 근데 화장을 좀 했길래 뭐 지금 고3 애들 다 화장하니까 막 그러고 있거든. 2학기가 됐는데 얘가 가끔 문자가 선생님 제가 조금만 늦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데 얘가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알았네. 얘가 실은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냥도 아니고 충남에 있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걸 갖고 또 올라와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그때 일주일에 여기서 이틀 했었거든. 그러니까 주말은 괜찮은데 평일이 맨날 늦는 거야. 거기 갖고서 나중에 알았네. 그걸 다 다니면서 또 그걸 하고 있었던 거야. 걔가 충남에 있는 전문대에 가려면은 어느 정도 성적인지 알겠지? 5, 6등급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나는 얘가 다 떨어질 줄 알았어. 솔직히 얘 끝까지 내가 챙겨주긴 했어도 내가 얘 연락을 안 받았어. 실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떨어졌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원장님한테 먼저 연락이 따고 오더니 얘 붙었다는 거야. 어디요? 다 떨어지고 가천대가 붙었대.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 수시에서는. 쉬운데 다 떨어지고 제일 어려운 데부터. 희한하게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봐. 그리고 나중에 서경대 예비도 나오고. 그죠? 대박이지. 나도 쟤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인간승리. 근데 더 웃기는 거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얘 동생이 나한테 또 왔어. 동생까지 오고 난리야. 막 그러면서 딱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또 웃기는 거. 그 다음에 걔가 당연히 동생도 붙였어, 내가. 그래서 또 연락이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이제 두 자매랑 다 친하게 된 거지. 근데 얘랑은 별로 연락을 못 했었는데 선생님 그러더니 저희 언니 전과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가천대 전자공학부로 컴퓨터공학부로 전과를 했대. 잠깐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충남에 전문대 다니던 애가 충남에 전문대 다니던 애면은 여기 중에서 한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런데 가천대 컴퓨터공학부면 정시 성적도 되게 높거든? 그럼 여기잖아. 여기서 여기를 뛰면 30만 명을 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맞잖아, 내 말이. 그쵸? 가천대는요, 전과가 잘 돼요. 왜냐면 애들이 들어왔다가, 나 여기, 이런 거 있거든, 대학 들어가면. 나 여길 다닐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내가, 올해 재수가 없어서 여기로 왔어. 막 이렇게. 이런 애들이 나중에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다른 학교를 또 빠지고, 또 남자애들이 뭘 해? 군대를 가버려요. 그럼 그 결혼이 있거든요. 그 결혼을 일단
그 같은 학교 내에서 학점 좋고 이제 전과 의향 있는 애들 먼저 넣어줘요. 그래서 얘네들 설명회 다니면서 자기네가 전과가 잘 된다고 자랑하고 다녔기 자랑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정말로. 그리고 아까 간호학과 얘기했지만 해마다 선생님이 적성 때서부터 해마다 4-5명은 간호학과 전혀 생각 없었던 애들 내가 집어넣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이게 모의고사 보면 난 맨날 모의고사 보거든요. 오,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원서 쓸 때 야, 너 간호학과도 하나 넣어보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애들이 쟤가 어떻게 간호학과를 한번 넣어봐. 막 그러면 선생님이 꼬시거든요. 붙어요. 거의 그런 애들. 대박이죠. 영화관 이런 것들 잘났다는 것들은 그냥 다 막 써놓은 거예요. 그죠? 블로그 가시면 또 있어요. 블로그 가시면 또 다 있고 왜냐면 이걸 봐야지 애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왜냐면 얘네들 이거 보세요. 얘네들 중에 뭐 붙었어요 하고 말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고 이렇게 구구절절 보내요. 왜 그러겠냐? 왜 그러겠어? 자기 정말 저기 지방 어디 이상한 데 갈 거였는데 서울 근처 갔잖아. 얘네들이 너무 좋은 거야. 공부한 얘기도 한참 쓰고 어쩌고저쩌고 막 써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요. 나중에 진짜 웃는 자가 누가 되는지. 자, 이거는 마지막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일단은요. 저는 4월 초에 개강을 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원이 너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못해도 중간고사 끝나고는 무조건 개강할 거예요. 알았죠? 일단 4월 초에 개강을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생각 있으면 꼭 예약을 미리 하시고 일찍 시작하시려면은 1단계로 1학기 과정을 할 건데 1학기 때 기본 닦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힘 백지 아무것도 못 써요. 처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인수분해 하라고 해도 제대로 못 써요. 답만 내죠. 기본 닦고 기출유형 갖다가 연습시킬 거예요. 기본 닦으면서. 왜냐면 이거 공부 내가 다시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2단계로 가가지고 여름방학이 될 거예요. 여름방학 때부터 진짜 실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닦고 일로 넘어온 애들하고 여름방학 때 들어오는 애들이 이 약술논술 시작하는 애들이 한 60%가 이때 들어오거든요. 얘네들하고 여러분들 차이가 그때서부터 확 보여요. 그리고서 여기서까지 이제 3단계가 여기가 언제냐면요. 추석이에요. 추석. 이제 여름방학서부터 추석 전까지가 약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요 안에 실전 다시 한번 하고 추석 때 추석 특강을 하면서 한 3일 정도에 여기서 총 정리를 한번 해요. 1차 총 정리를 해요. 자,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4단계로 여기 수능 때까지요. 수능 전까지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선 심화를 해요. 수능 전까지. 그런 다음에 5단계로 마지막 어떻게 돼요? 가천대 특강을 해요. 이때 9일 특강을 할 거예요, 제가. 자, 몇 번 거쳐요? 5번 돌릴 거예요, 제가. 5번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붙인 거예요, 아까 걔네들이. 걔네들의 70, 80%는 그렇게 붙인 거죠. 7, 80%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저 솔직히 요때만 들어와도 정말 하늘이다 하겠어요. 대부분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제가 제 합격률 말씀 아까 드렸던 게 저는 적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한 애들은 제가 70% 이상 붙여요. 저기 어디 상위권 논술이가 뭐 논술해가지고 70% 붙이는 일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한 20% 붙으면 다행일까 말까 해요. 여기서부터만 시작해도 제가 70% 이상 붙이겠는데요. 애들이 안 해요. 드문드문 들어왔다 나가. 그리고 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알겠지만 했다가 포기하고 뭐 한 그런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성적이 좋지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붙어요. 그리고서 이거 한 다음에 할 때 제가 앞으로 옛날에 이렇게 논술만 했는데요.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논술 플러스 기본반 다시 할 거예요. 수원, 수투 있죠? 수원, 수투 총 기본 다시 한 번만 그 전체적인 거 그거 대표 유형하고 수능 유형하고 한번 건드리고 자 오늘 만약에 기본반에서 오늘 지수를 했어. 아니, 그럼 뭐야? 실전반에서는 선생님이 논술은 주말에 깔 거거든요. 실전반에서는 여기서 지수했던 걸 갖고 여기서 실전반에서는 논술로 지수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어져요. 이게. 안 그러면 애들이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얘기 되게 많아요. 알죠? 로그도 하나도 모르고 함수 완전 꽝이죠. 그치? 미분 완전 꽝 되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이건 진짜로 저희는 전문 강사진만 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수능학원에서 해줘요. 근데 그냥 수학 선생님이 특강으로 해줄게 해서 기출문제 대충 해주는 뭐 정도밖에 안 해. 우리는 기출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자, 이 전문 약술논술 전문 강사진이 선생님 5월 달에 저희 책 다 나오거든요. 책 그거 교보문고에 깔리거든요. 또 다 저자들만. 그리고 메가스터디 때부터 저랑 같이 인강 찍었던 전문 강사진이 와요. 와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자 3시간 수업 중에 앞에 1시간은 뭐야? 모의고사야. 왜 그러겠어? 나 너희들 점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숙제 내줘도 너희들이 안 써. 알지? 쪽팔리지 말고 그 막 힘든 시간을 견뎌야 돼. 그 40, 50분을. 하면서 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문제 다 만들어 갖고 올 거야. 왜? EBS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여기 나오는 유형이 따로 있거든. 논술 유형이. 그것들을 다 다시 반영해서 다시 가져올 거야. 그리고 가천대 모의고사든 뭐든 해가지고 이 모의고사 전부 다 땡판 여러분들 딴 데서 볼 수 없는 선생님 직접 만든 문제들로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실은 선생님 한 주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때서부터는 한 주 끝나고 나면 우리 수업한 게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기 김포에 있는 어떤 이상한 학원에서도 선생님 교재를 갖고 애들을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대치동에서 뭐가 그러니까 선생님 교재 다 이제 퍼져요. 선생님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군데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 선생님 이건 진짜 자랑. 우리는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애들이 8, 90%까지 끝까지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지 붙지. 이렇게 할 겁니다. 됐죠? 이건 그거고요. 자, 물어볼 거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 시간. 선생님이 얘기할 거 다 해줬지?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는 사실 아이가 조금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까 봐 주말까지 기말 시험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었는데 제일 많이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저도 뭐 숱하게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애가 지금 이거 수능도 안 되는데 내신도 안 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뺏기지 않을까요?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건 절대 수능하고 내신 문제하고 유리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수리논술이면은요, 제가 못하게 해요. 그냥 수리논술은 정말 수능 훨씬 이상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수능 문제를 갖다가 주관식으로 쓴다고 해도 다만 유형 여하가 좀 다를 뿐이지. 절대 유리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1등급 애들은요, 1등급 애들이라고 해보다 상위권 애들은 다 해요. 모든 준비를 지금 다 해요. 왜? 여기서 주어진 수시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애들이 정시로 갈 수 없는 데를 수시로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들을 갖다가 포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유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하다못해 수학만이라도 하라 막 제가 막 그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기 하고 나서 3시간이 애들이 과연 일주일에 3시간 한 번이 그렇게 시간을 버리는 일일까요? 뒹굴고 놀다 보면 3시간 금방 가 있지 않나요? 그 뒹굴고 노는 시간에 차라리 여기 보내가지고 전 이렇게 얘기해요. 수능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여기서만 해. 일단 약술논술은 여기서만 해라고 해요. 가서 할 필요 없고 여기서만 하고 여기서 못 푸는 문제들 그거 정도 리와인드 정도 하는 것 좀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의 이제 선택이 있지만 저를 믿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이건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놈이 따먹는 열매라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태가 성적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거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는 말, 제 수업을 안 들어도 돼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시작하세요, 이걸 좀. 이걸 갖다가 늦게 잡고 나중에 되면요, 내신도 안 되는데요, 수능도 안 되는데 이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남들 다 할 때 하면 늦죠, 뭐. 뻔한데요, 뭐. 또 질문. 너희들 뭐 없어?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어머님 혹시 선생님 개별 질문하거나 상담할 거 싶으면 남아서 하셔도 돼요. 알아시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